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고용지표 부진과 그리스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소매 유통업체들의 매출 증가 소식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는 30포인트가량 오른 1927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유럽은 그리스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재부상하면서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1% 내외로 밀렸습니다. 유가는 소폭 떨어졌습니다. 그리스 재정 위기로 인해 달러가 강세를 보인 데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하면서 수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5월 인도분 WTI는 0.6% 떨어진 배럴당 85달러 39센트에 마쳤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예상 밖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주 대비 18,000건 증가한 46만 건이었는데 감소할 것이란 전망은 빗나갔습니다. 미국 주요 유통업체들의 3월 동일 점포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하며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각각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특히 영국은 양적 완화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2천억 파운드 규모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유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유럽 증시에서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함께 유럽과 약세 출발했던 뉴욕 증시. 그러나 장 막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5포인트 내외로 오르면서 제한된 상승을 보여줬지만 다우의 경우에는 70포인트가량, 30포인트가량이군요. 0.3% 가까이 오르면서 1900선을 하루 만에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용지표 우려까지 있으면서 장 초반은 아주 약했지만요. 소비 유통업체들의 동일 점포 매출이 3월 사상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호재였습니다. 한편 유럽과 영국 중앙은행 모두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하창봉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000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제 좀 하락했었는데 그래도 1900선은 회복을 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스 디폴트 리스크와 이제 신규 실업수당 신주곳에 좀 약세로 증가가 나오면서 약세 출발했었는데요. 이제 그리스 이제 국가 부도임을 반영하는 신용 디폴트 스왑 같은 프리미엄 같은 경우가 445bp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로 솟았고요. 이미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은 그 아이슬란드보다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세 마감한 유럽 증시와는 달리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소매지표 매출이 증가하면서 유통주의 상승이 이제 전향 후각 장세로 1900포인트를 재탈환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와 이제 US 에어웨이스의 합병 논의도 호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일단 또 유럽 시장에서는 이제 22에서 금리 동결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리스에 대한 디폴트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글로벌 위기에 대한 우려도 약간 낮춘 모습입니다. 일단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3월 하순 이후에 연일 1850포인트 지지와 11,000포인트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 최근 급등률을 보여주는 기금속주는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금융주하고 또 유통주인 유통주는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 달러 같은 경우는 그리스 재정위기 우려로 강세를 보인 반면에 유가는 최근 그 달러 강세와 고용 부진으로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기술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 주 홈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신기술을 발표한다는 소식으로 한 1.94%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9달러 92센트가 나오면서 재차 30달러를 향해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전자책 킨들을 대형 유통업체인 타겟에서 판매한다는 소식으로 한 4.52% 급등하면서 유럽 시장은 약세 마감했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은 전향 후각 장세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제 처음에 왜 전약이었는지부터 좀 살펴보죠. 개장 전에 내놓았습니다. 항상 주간 단위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가 되는데 예상은 좀 줄 줄 알았는데 증가를 했다면서요? 예,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같은 경우는 매주 이제 목요일날 발표되는 수치인데요. 이번 그 예상치 한 43만 8천 건 정도를 5천 건 정도를 예상했는데 전주 대비 한 18,000건이 증가하면서 46만 건 정도로 그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부활절 연휴가 조금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또 통상적으로 이제 부활절 연휴가 포함되는 주는 그 변동성이 심해서 어느 정도 부활절 연휴가 고정적인 날짜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을 줄여서 이제 추세를 살피는 데 도움을 주는 그 4주 평균치 같은 경우에도 43만 8천 건으로 전주인 그 45만 250건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한 모습이고요. 하지만 그 계속 이제 신규 수급수당을 받는 사람 건수는 한 45만 건을 기록하면서 한 13만 1천 건 정도 감소했는데요. 이 수치는 한 2008년 12월 이래 최저치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감소 추세에는 여전히 그 일자리 증가를 보여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관점이고요.
다행히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9.7%로 지난해 이제 10월 이후에 지난해 10월 이제 26년 최고 수준이었던 10.1%를 여전히 하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부활절 연휴로 인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밖으로 급증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특수성은 시장이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장 마감으로는 반등을 했으니까요. 이제 반등의 원인을 또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소매유통주들이 이제 그 매출이 아주 급증했다는 소식인데 지금 사상 최대라면서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예, 99년 3월 이후 최대치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소매점포 매출이 어느 정도 지난해 3월 대비 9.1%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그 미국 시장의 5호장의 강한 반등을 이끌어주는 그런 촉매 역할을 했고요. 어느 정도 부활절 연휴가 있던 계절성 해소를 고려했지만은 그 동일 점포 매출 실적은 소비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일 점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최소 1년 이상 계속 영업과 생존력이 검증되고 장기 실적 비교가 가능한 점포를 말하고요. 개별 기업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베드베스 앤더 비욘드가 한 3.58%, 그리고 피어원이 15.44%, 여타 콜스라든지 갭, 타겟 등도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발 호재하고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최근 전일 같은 경우도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일 유통주에 대한 관심은 가져볼 만하지 않나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네. 자, 그 전일만 해도 미국의 소비자 신용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미국에서 그 미국 국민들이 지갑을 안 여는 거 아니냐 우려가 많았었는데 또 하루 만에 이렇게 소매 유통주 매출 집계가 크게 좋게 나오면서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또다시 좀 좋은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같네요. 자, 한편 유럽은 일제히 떨어졌는데 장 초반 뉴욕을 옥죄었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스 디폴트 우려 얘기가 다시 나와요. 예, 그렇죠. 그리스 같은 경우가 이제 어느 정도 여전히 첫날에도 이틀 연속 이제 그리스 우리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네. 그 그리스 신용 CDS 프리미엄이라고 그렇죠. 사상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CDS 금리가 이제 현재 32bp 증가하면서 445.5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 이 수치라는 거는 최근에 그 IMF 구제 금융을 받은 아이슬란드가 이제 405bp인데 그 bp마저 초월하는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그리스 같은 경우 지난해 재정 적자가 12.9%로 좀 높게 나왔고요. 여전히 그리스에 대한 그 디폴트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스 디폴트가 있으면서 유럽은 일제히 하락세로 마쳤는데 영국과 유럽중앙은행은 또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예상했던 바이기도 하지만 유럽 쪽 이슈도 마감 상황과 함께 좀 전해주시죠. 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 우려를 6주 내 최고치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한 0.86%, 그리고 프랑스는 한 1.2%,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 0.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어느 정도 2거래일 연속 그리스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약세 조정세를 보인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광산주라든지 자동차주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 가격이 최근에 이제 톤당 8,000톤까지 올라갔었는데, 20개월 고공행진은 좀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중국의 수요 감소리가 일부 좀 노출됐고요. 광산업체인 BHP 빌리톤 같은 경우 한 11% 빠졌고요. 또 3위 업체인 리오틴토 같은 경우는 한 2.3% 하락했습니다. 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주가 좀 많은데 포르쉐라든지 폭스바겐이 한 3%에서 2% 정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앞서서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주는 것은 미국의 FOMC에서 저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역시나 영국과 유럽 중앙은행도 모두 다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사상 최저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BOE라든지 이제 ECB에서 전일까지 BOE 같은 0.5% 계속 그 기상 컨센서스에 부합하게 금리 동결을 시작했고요. ECB 같은 경우도 1% 수준의 금리 수준인데 여전히 동결하는 모습인데 일단 BOE 영국부터 살펴보면은 영국은 이제 금리 동결을 하면서 200억 파운드 규모의 그 자산 매입 계획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요. 사실 지난해 2월까지 그 정부와 대기업 채권을 구입하는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지속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영국 상공회의소에서는 이제 지난해 4분기 영국 경제가 침체 국면은 벗어났지만은 여전히 이제 경제 회복은 여전히 시작하지 않나 그런 발표를 했고요. 반면 이제 ECB에서는 여전히 그리스 금융 위기로 인해 가지고 출구 전략 시행을 지연하기로 하면서 아직까지는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가 채무 불이행 상태를 처할 만큼 위험하지는 않다고 또 이렇게 밝힌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리스가 이후로부터 재정 지원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뭐 20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면서 그래도 뭐 금리 동결에 대한 것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네,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그리스, 독일의 또 10년물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져서 유로화가 지금 출범한 이후에 가장 많이 벌어진 그런 상태이고, 뭐 그리스 자체 5년 만기 국채 그 크레딧 디폴트 스왑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트리셰 총재가 그리스 디폴트 우려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결국 떨어지면서 뉴욕도 장 초반에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계속해서 정말 잊을만 하면 붉어지는 것이 그리스 문제인데 언제쯤 저희가 그리스 악재 얘기를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그리스 악재가 그냥 안 듣고는 어느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리스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분위기가 많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디폴트로 들어간다 그래도 그게 세계 정시에서 받는 충격은 이미 시장에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좀 미약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예. 자, 그리스에 대해서 정말 누가 언제 얼마의 금리를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게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서 구리가 이제 톤당 뭐 8,0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소폭 조금 조정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금값도 유가도 모두 좀 떨어졌더라고요. 상품 쪽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예, 국제 유가와 이제 상품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실업률 증가 소식이 나오면서 이거래일째 약간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한 57%, 0.57% 하락하면서 85달러 39센트로 마감했는데 일정 부분 뭐 부활절 연휴 효과로 실업자 통계가 불규칙성이 발견했지만은 여전히 뭐 고용 상황으로 석유 수요가 예상만큼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세를 좀 보인 것 같고요. 최근 뭐 금값 같은 경우는 7일 만에 약세 조정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유로화 약세와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 또는 뭐 전에 나온 것처럼 인도를 선두로 한 금 실수요 증가로 뭐 기술적 저항대인 1,150선 달러까지는 상승세를 보인 중입니다. 물론 전일 한 0.09% 하락하면서 온수당 1,15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다우는 1927선에서 11,000선에 대한 기술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스탠다드 앤 포스사가 얘기한 것이라 더 재밌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S&P 500 지수가 지금 현재 1,170 조금 넘은 1,180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보다 100포인트 더 오른 올 연말에 1,27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했더라고요. 뭐 실적도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이제 다우 1,850포인트를 잠깐 살펴보면 사실 네. 2008년 이제 9월에 그 리만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시초가 형성했던 지수가 1,850포인트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최근 3월 하순 이후에 4월 초순까지 계속 1,850포인트 지지하면서 11,000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고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S&P 지수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 환산일 때 1,270포인트가 그 말한 그 리만 사태 이후의 그 수치거든요. 네. 현재는 지금 1,186포인트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0,00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1,270포인트까지는 상승세를 열어둘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나 판단하는 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리먼 브러더스 이전 사태로 S&P 500 기준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스탠다드 앤 포어스사는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창봉 과장님도 뭐 그 의견을 좀 비슷하게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내다보는 전망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인데 바로 다음 주부터 사실 뭐 배드 배스 앤 비욘드도 실적을 내놓긴 했지만 드디어 정말 스타트라고도 할 수 있는 알코아가 실적을 내놓잖아요. 오늘 밤 일정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는 일주일 일정도 한번 함께 챙겨보죠. 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도매 재고 발표가 나오는데요. 뭐 이전치 마이너스 0.1%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0.4% 증가 나고요. 최근 3월 이후에 이제 4월 초순까지 들어오는 미국의 그 지표를 보면 상당히 그 시장 컨센서스가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런 전망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2월 도매 재고도 사실 미국 지표에서 미칠 영향력은 좀 작습니다만은 상당히 긍정적인 예상이 되고요. 가장 실질적으로는 뭐 국내 정시도 사실 이번 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시장 컨센서스를 발표했습니다만은 다우 종목의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알코아가 이제 월요일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화요일로 넘어가면 인텔, 수요일에 이제 그 베이지북 발표가 있습니다. 뭐 4월 말에 이제 금리 FOMC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가면 대표적인 인터넷 업체인 구글이 이제 목요일날 4월 15일날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주라 할 수 있는 금융주면서 대형주라 할 수 있는 그 BOA하고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금요일날 발표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경제 지표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이지 않나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네. 자,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어떤지 궁금한데요.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은 S&P 500에 속한 기업들 평균적으로 이익 전망치가 한 30% 정도 플러스가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코의 실적도 궁금하고요. JP 모건 체이스도 들어가 있고 인텔도 들어가 있어서 IT라든가 금융주, 은행주 분위기도 대충 1분기 어떤지 궁금한데요. 일단 시장 컨센서스 같은 국내 증시도 올해 2010년도 국내 상장세 1, 4분기 영업이익률의 평균 예상치가 한 30% 정도 증가로 나왔는데요. 네.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물론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전분기 대비해서 좀 소폭 다시 증가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들이 다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알코아, 인텔, JP 모건 체이스, 구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너럴 일렉트릭까지 다음 주 아주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표 못지않게 또 한번 잘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엔 미국 증시는 장중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2개월의 최고치까지 올라선 코스피는 오늘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에 박재민 대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4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만 오히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더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1733까지 또 연고점 경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 코스피 지수 옵션 만기일 예상했던 프로그램 물량 부담 없이 지나갔고요. 오히려 대규모 비차익 거래 순매수와 합성 선물 매수 부분에서 주식 매수가 외국인 쪽으로 1,000억 정도 더 추가로 들어오면서 네. 어제 종일 오전 내내 지루는 했었지만 오후에 이제 탈피를 하면서 최고치를 이제 갱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 청산 물량이 외국인 현물 매수에 의해서 차단이 되면서 수급적으로 외인의 현선물 매수를 동반했고요. 베이시스도 장중에 1포인트 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는 종가상으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한 것인데요. 큰 폭의 지수 상승은 아니었지만 이제 오전 내내 약세를 면치 못했던 삼성전자나 네. 그리고 포스코 및 대형주들이 약보합 아니면 거의 상승 반전하면서 네. 장 막판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기 부담은 이제 해소되었고 그러면 다음 주부터 예상되어 있는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시장의 수급 개선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네. 계속 긍정적으로 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유로는 어제도 투신 쪽에서 2,400억 가량의 펀드 판매 물량이 나왔지만 네.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담도 해소가 됐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물 시장 쪽에서 베이시스도 상당히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지속되면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일어난다면은 오히려 1,800 언저리까지도 이번 달 안에 터치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옵션 만기일이 끝난 상황인데 금일부터 프로그램이 외국인의 순매수와 함께 지수를 견인할지 다음 주부터 계속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1분기 어닝 시즌 앞두고 옵션 만기일이라는 변수를 지나면서 한 곱이 지금 넘긴 상황 속에서 수급도 오히려 더 좋아진 상태에서 이번 달 이제 좀 한 반 이상 정도가 남아 있는데 1,800 언저리까지도 가볼 수 있겠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실적 보고 빨리 좀 따라서 네. 예, 주다 전략을 좀 세워야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도래할 예정이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외국인이 계속 주도하고 있는 IT,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
이거를 계속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하루하루 일일비하면은 매도 물량이 때때로 나오면서 네. 그것을 놓칠 수가 있는데 네. 파는 물량에 비해서 누적적으로 계속 순매수 강도를 늘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분기까지 추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 이 동종의 업종들의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네. 이미 코스피는 전고점 1723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전고점은 사실상 탈출하지 못하면서 재차 조정을 받았으면은 기술적으로 조정 국면으로 시그널이 돌아가는 것이지만 네. 종가상으로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은 국내 증시가 분명히 지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없이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 장세에 이끌어 나가는 것이 외국인이 계속 확연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뭐 그리스 위기나 지금 다시 촉발되고 있는 그리고 다우존스가 11,000선에 달하면서 힘이 약해지고 있지만 네. 외국인은 어쨌든 국내 증시에서 국내 증시가 다른 해외 증시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것을 보면서 네.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외국인을 따라서 맞추면서 매수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환율입니다. 네네. 외국인의 변심은 어떻게 보면 환율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요. 환율이 이제 원화가 더욱 강세가 되면은 거세진다면 분명히 외국인이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증시라고 하더라도 네. 한 차익을 노리고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마가 된다면은 태도는 지금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증시가 조정 가능성이 크게 될 수 있고 네. 지금 조금씩 제조나 통신, 금융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씩 보이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최근에 들어서 금융주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외국인이 2분기를 지나면서 3분기부터는 증시가 조정 국면으로 갔을 때 그동안 못 오른 내수 쪽에서 외국인의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 그렇게도 좀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장을 외국인의 항상 매수 강도 그거를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 변수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뭐 지금 1분기 얘기는 좀 아니시고 약간은 중기나 내지는 조금 더 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있고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까지도 어닝 실적이 괜찮은 IT 자동주가 답일 텐데 말이죠. 오늘 당장 일단 옵션 만기는 끝났지만 금요일장이라 어떤 그 특수성도 있잖아요. 뉴욕 네. 증시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당장 네. 오늘 좀 손을 써야 다음 주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겠다 싶은데 다음 주면 벌써 늦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1분기 실적 어닝 시즌에 대해서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2분기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형주 어떻게 보면 독주 시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도 뭐 장 막판에 대형주들이 전부 다 거의 플러스 반전 아니면 약보합세까지 올라오면서 지수 상승에 견인을 하였죠. 네. 삼성전기가 어제 또 한 번의 신고가를 내었고 LG이노텍도 7개월 만에 14만 원에 회복을 했습니다. 네. 이런 LED 전기전자 업종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수혜 중에 LG화학이 또 신고가를 장중에 내었고요. 네. 삼성 SDI 및 삼성전자도 아침자 약세에서 플러스 반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형주들의 추세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이는 것인데요, 이것은. 네. 그래서 IT 및 전기전자 업종 어제도 조정받을 때 계속 분할 매수하시면은 2분기까지는 최소 좋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뭐 추천드린 LG 디스플레이도 아침에는 약세로 외국인이 계속 팔면서 시작을 했지만 네. 오히려 기관 쪽에서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750원 오른 43,750원에 그렇죠. 끝나면서 신고가를 다시 갱신할 수 있는 여력을 보였었습니다. 이들 IT 및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역시 주도 세력이 외국이었다는 것을 보는 하루였고요. 네. 그래서 이런 대형주를 중심적으로 기관 쪽도 단타 매매를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 수익률을 같이 따라잡기 위해서는 주정시 IT,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까지 환율이 1,100원대 계속 유지하는 한은 네. 단기적 대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어제 만약에 오전장에요. 말씀하셨듯이 그런 조정 때 들어가라고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어제 막판에 말씀하셨듯이 다 플러스가 지금 나버린 그런 상황 내지는 원 위치로 다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네. 어제 장중에 좀 밀렸을 때 못 샀으면은 또 비슷하게 약간 타이밍을 놓쳤다는 느낌도 약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인데요. 네. 사실 어제도 아침만 해도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기 때문에 예. 대형주가 이제 꺾이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사실 매수를 하기가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장 확연한 것이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계속하고 있고 장중에 보면은 외국인이 항상 사는 것들이 IT 쪽에 좀 몰려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장에 만약에 하락세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종목이나 그런 창구를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 네. 그러면은 좀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뭐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대형주가 뭐 IT 쪽 특히 자동차 쪽 2분기까지 환율만 크게 꺾이지 않으면은 네. 계속 상승할 것이 더 전망이 크고요. 네. 이익 성장률이나 지금 업종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떨어졌을 때 겁먹을 단계는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대형주 위주로 IT 자동차 쪽을 좀 봐야 될 텐데 이건 뭐 2분기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단기로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단기로도 일단 대형주는 어제같이 이제 아침에 빠지면은 그렇죠. 일단 사보는 것도 단타 매매 가능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뭐 LG 디스플레이도 아침에는 마이너스 거의 1% 넘게 빠지다가 네. 거의 막판에 1.75% 올라가지고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상 뭐 수수료를 떼고도 네. 단타 매매가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중장기로 보셔도 중장기라는 게 그 한 3개월 정도 그 네. 정도 보셔도 2분기 이제 실적이 그때쯤이면 이제 가시화가 되고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최소 5월까지도 분할 시 매수를 계속 분할 매수를 해가면서 대형주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수익률을 높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확인 도장을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IT라든가 자동차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좀 다 갈아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신가요? 예, 사실 이제 대형주 쪽에 지금 갈아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게 부담되시는 분들은 덜 오르는 이제 중소형 실적 쪽에 좀 주목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IT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그런 전방 산업에 대한 수혜주가 IT 장비 업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체 이런 중소형 실적주들이거든요. 네. 이런 실적주 또한 이번 주 월요일날 이제 코스닥이 엄청나게 빠졌었죠. 그렇죠. 하지만 엊그저께 이제 같이 올라오면서 어제 다시 올라오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휴대폰 부품업체인 파트론이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다가 금주 조정을 크게 받았다가 16,000원 초반까지요. 네. 어제 다시 17,000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추세가 살아있으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 3D TV 뭐 수혜주인 TLI 역시 전고점 26,450원에 거의 다다름을 어제 보여주었고요. 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제일모직 자회사 LCD 제조업체 에이스 디지텍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제 장중에 하락세를 계속 보이다가 마감엔 100원 역시 올라오면서 23,200원, 마감해서 전고점 23,500원에 대해서 이제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IFRS 전자세금 계산서인 더존비전 또한 최근 단기 월요일날 10%나 빠졌었는데요. 네. 어제 다시 거의 17,000원대, 16,800원 종가 마감을 했는데 15,000원대 왔었을 때 다시 샀었으면은 단기적으로 그렇죠. 수익을 올릴 수도 있었고요. 이런 중소형 실적주들은 분명히 올해 한 해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시 분할 매수해서 모아놓으신다면은 네. 수익률 게임에서 오히려 기간처럼 같이 따라갈 수 있다고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다면 대형주는 뭐 단기도 중기도 가능하지만 대형주를 되게 짧게 매매하고 오히려 조금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중소형 IT 뭐 자동차 부품주를 조금 중기적으로 모아두시면 나중에 수익률이 훨씬 더 좀 쉽게 그러나 또 많이 얻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저희가 우리 박재민 대리님한테 전화 연결까지 했었는데요. LG 디스플레이고 장중에 어떻게 해요라고 한번 또 여쭤봤었는데 그때 함께 뭐 삼성 SDI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분위기 타서 또 IT 쪽 얘기 하나만 더 종목 얘기 들어보죠. 네, 금일 이제 삼성 주식들의 어제 삼성 SDI도 그렇고 최근에 건설주 업황이 안 좋은데도 삼성 엔지니어링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단기 조정은 계속 받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계속 신고가 내고 있던 이처럼 삼성 주식들의 상승세가 무섭게 일어나고 있는 시장인데요. 네. 펀드 쪽에서도 삼성 펀드가 수익률이 가장 맞습니다. 지금 거의 국내형에서 좋습니다. 예. 그래서 금일 삼성 주식 중에 전방산을 영위하는 삼성테크인 좀 가져나왔는데요. 최근 2월 달에 66,600원까지 단기 가대 낙폭을 하였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 좀 가대 낙폭을 했는데요. 거기서 지금 단기 30% 가까이 급등한 상태인데 이게 부담이 되신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지금 없는 게 그 1분기 우려 실적에 대한 우려로 네.
네. 이제 하락을 했던 게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이고요. 네네. 지금은 올라온 이제, 게 아니고 이제 다시 원점이라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오히려 가이던스보다 높게 나올 전망으로 나오고 있고요. 단기 상승은 사실 말씀드렸지만 되돌림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는 것이 결코 고점이라고 지금 생각되지 않습니다. 동사의 유일한 적자 부분이 이제 카메라 모듈 사업인데요. 네. 카메라 모듈 사업은 올해 안에 이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가장 큰 사업 부분이 이제 보안 카메라, CCTV랑 방산 부문인데 예. 이런 사업 부문이 기존 사업 대비 월등하게 이익 성장률이 올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VSS 사업부에서 인수 후에 부진했던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올해 한 해이기 때문에 분명히 동사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종목이라고 보고요.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틀간 보시면은 두성을 받았다가 이틀 전에 이제 어저께 이제 단기 낙폭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으로 이제 11선을 깨지 않고 5일선을 다시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66,600원에서 30% 올라오긴 했지만 네. 예전의 자리를 다시 찾은 것이고요. 지난번 고점이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107,500원입니다. 예. 뭐 조금 한 2, 3개월 보시면은 그 네. 가격대 지금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장이 좀 불안하시다 싶으신 분은 한 목표가를 10%로 잡아가지고 네. 99,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으셔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요 8만 원 선이 지금 60일선이 걸려 있는데요. 예. 여기 위에 지금 매물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라오면서 미래에서 네네. 또 이 기간에 지금 예전부터 쌓았겠지만 물론 이 기간에 지분을 많이 매입해서 네. 5% 넘게 지금 지분 매입한 공시를 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8만 원이 만약에 하회를 하게 되면은 단기 급등에 대한 물량이 좀 차익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은 손절하시는 게 네. 좋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IT주 중에서 삼성 테크인 얘기를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차트를 보고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10만 원 근처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지 않겠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자산시장에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난 3월 한 달 동안 국내 주식시장에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외국인 헤지펀드 순유입 물량이 1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이 조금이라도 불안해질 경우 국내 자산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경계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제철이 32년 만에 일관 제철 사업의 꿈을 시연을 했죠. 충남 당진 공장에서 일관제철소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이르는 세계 최초의 자원 순환형 사업 구조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 금강산 면회소 등을 동결을 하고 그 관리 인원 또한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산 관광 또한 새 사업자를 물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같은 북한의 강경 조치에 대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또한 주목되고 있습니다. 콘텐츠와 미디어, 3D 산업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2조 원을 투자해 오는 2014년까지 총 8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3D 산업 육성에만도 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될 텐데요. 3D 산업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 말을 아껴왔었던 토야마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총리가 취임한 이후 독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단호한 입장을 드러낸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발언 배경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요. 서울인대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물을 20일째 순매수해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3월에만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외국인 헤지펀드 규모가 1조 원 정도가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내 자산시장에 외국인의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한 달 동안만 국내 주식시장에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외국인 헤지펀드의 순유입 물량이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3월 전체 외국인 투자 물량의 20% 수준에 이르며 올 들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빠져나갔던 외국인 자금과도 비슷한 규모인데요. 헤지펀드의 유출입이 이처럼 심해짐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이 조금이라도 불안해질 경우 국내 자산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는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소기 목적을 달성하거나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라도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올 들어 주식시장에 돌아온 외국인 유입 물량의 성격을 파악한 결과 3월 주식시장에 순유입된 약 5조 3,600억 원 가운데 1조 원 이상인 헤지펀드로 조사가 됐습니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헤지펀드 가운데 상당 규모는 조세 피지를 통해 들어왔다면서 이 같은 헤지펀드 유입 물량은 최근 들어 가장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인 헤지펀드의 물량은 1월과 2월과는 달리 3월에는 반대로 외국인 헤지펀드 물량은 1월과 2월에는 3월과는 달리 매우 급속하게 빠져나갔었는데요. 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순유출된 헤지펀드의 물량은 1조 원 가까이 됐습니다. 즉 1월과 2월에는 1조 원 가까이 되는 헤지펀드의 돈이 빠져나갔다가 3월에는 반대로 1조 원 되는 금액이 다시 또 들어온 셈인데요. 네. 금융당국은 1월과 2월에는 그리스 문제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헤지펀드들도 안전지대를 대거 물러났다가 3월 다시 국제시장이 조금 안정을 되찾자 안전을 되찾자 우리나라 들어오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채권 시장의 경우도 최근 들어온 외국인 자금 중 상당 규모가 헤지펀드라면서 저리에 달러를 빌려 움직이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채권 시장의 경우 최근 들어온 자금의 대부분은 사실상 헤지펀드인 상황인데요. 네. 외국 기관들은 자국에서 0.8% 정도의 매우 낮은 쿨금리로 달러를 빌려서 국내 국고채 투자에 5%의 금리를 먹는 말 그대로 땅 집과 훔치기식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헤지펀드들이 국제시장 상황에 따라 대규모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일을 반복하고 있어서 자칫 시장 불안을 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문제는 땅 짚고 헤엄치다가 다시 이제 수영장을 빠져나갈까봐 그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1, 2월 국제금융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싹 빠져나갔다가 그만큼의 돈, 1조가 바로 3월 한 달 동안 지금 들어왔다라는 얘기신데 언제 또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외국인 헤지펀드 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대한 어떤 입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네, 일단 정부는 헤지펀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상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유입 물량 가운데 헤지펀드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중량의 국채 수요가 많이 늘었다면서 헤지펀드 폐해가 지극히 우려된다는 것은 일단 과장이다. 한번의 시장 교란 우려는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헤지펀드의 급속한 유출에 대한 경계의 교비를 지금이라도 빨리 죄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3분의 1 정도 수준에 이를 정도로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에서 외인의 비중은 약 28% 정도가 적당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윤 장관의 견해에 따르면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인 셈인데요. 네.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정성태 LG 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외국인의 채권 투자 증가는 외환 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네. 국내에 충격이 발생하면 자금의 급속한 유출입으로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자산시장에 헤지펀드 주의보가 내려졌다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어제 아마 이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이 이제 당진의 일관제철소를 완공을 했지요. 이 자리에는 이 대통령도 참석을 했었는데 의미가 상당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대제철이 지난 1978년 현대그룹의 인천제철 인수 32년 만에 일관제철 사업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일관제철소란 흔히 말하는 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제선, 제강, 압연 등 이 세 가지 공정을 한 곳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제철소를 말하는데요. 네. 8일 현대제철은 이명박 대통령,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을 비롯한 2,500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당진 공장에서 일관제철소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현대제철은 1953년 국내 최초 철강 업체 출범한 지 57년 만에 또 1973년 포스코가 첫 쇠물을 쏟아낸 지 37년 만에 민간 기업에서는 처음으로 일관 제철소를 갖게 됐는데요. 현대 기아차 그룹 입장에서는 철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이를 이용한 자동차 생산까지 모든 공정을 수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일관 제철소 준공을 통해 현대차 그룹은 쇳물에서 자동차에 이르는 세계 최초의 자원순환형 사업구조를 완성하게 됐다면서 다시 태어난 현대제철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는데요. 현대제철의 일관 제철소는 모두 6조 2,300억 원 투자돼 약 3년 6개월 만에 준공이 됐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녹색 제철소를 추구해 총 투자비의 8.5%인 5,300억 원을 친환경 설비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께서 이제 현대맨 시절에 벌써부터 이 일관 제철소 얘기가 추진이 됐었다고 하는데 그 준공식을 대통령이 된 자리에서 보는 기분이 얼마나 남달랐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세계 10위를 목표로 준공이 된 현대 당진 일관 제철소, 현대차 그룹 면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뭐 현대 기아차 그룹은 이번 일관 제철소에 대해 철의 수단고를 맞춰서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현대기아차, 엠코 등 계열사가 일제 시설 창출해 그룹 전체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요. 네. 현대제철은 준공식과 함께 내년부터 자동차 외판을 생산해 완성차의 내 외부에 쓰이는 철판을 생산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대제철의 일관 제철소가 자동차용 철강 소재에 큰 관심을 두는 이유는 그룹 차원 COG를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철광석으로 슬래브와 열연 강판을 만드는 과정은 현대제철이 담당한 뒤 자동차용 냉연 간판은 현대하이스코가 만들고 이를 현대차와 기아차가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자동차 재활용 센터에서 나오는 폐차 고철을 재활용해 현대제철이 건설용 철근과 H빔 등을 만들고 건설사인 엠코는 이를 건설 현장에 투입한다는 게 그룹 차원의 시너지 창출 전략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북한이 좀 안 좋은 소식을 갑작스레 또 들려왔습니다. 금강산 내 우리 정부의 자산을 동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 특히나 금강산 관광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그룹 측에서도 약간의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또 떼쓰기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요. 북한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남조선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 면에서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 일론을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북한은 또 남조선 보수패당이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을 모독하고 공동선언의 전식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기로 계속 나갈 경우 개성 공업지구 사업도 전면 재검토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네. 아울러 남조선 당국에 의해 현대와의 관광 합의에 대한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으므로 곧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국내 및 해외 관광상 관광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번 부동산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남측의 현대증권, 이든상사, 평안섬유공업 주식회사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그 관계자들 금강산 출입을 불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일반적 조치는 사업자 간 계약 및 당국간 합의 위반은 물론 국제 규범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이처럼 북한이 금강산 자산 동결과 관리인을 추방하겠다고 밝히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바라는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북한은 이날 부동산 동결 대상에서 순수 민간 업체는 제외했습니다. 당장 금강산 사업을 접으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남측 의중을 한번 떠보고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현대 아산 측은 뭐 우리를 목표로 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조금 더 업데이트된 뉴스를 보니까 북한이 그 새 사업자를 금강산 관광 사업 하는데 선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주셨는데 그 대상이 중국 여행사일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현재까지 일단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속해서 그 프로젝트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콘텐츠와 3D 산업에서 무려 8만 개 일자리 창출할 계획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또 정부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뭐 야심찬 계획을 내놓긴 했는데요. 네. 콘텐츠와 미디어 3D 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합동으로 12조 원을 투자해 오는 2014년까지 총 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 대책이 추진이 됩니다. 3D 산업 육성에만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대기업이나 중소 콘텐츠 업체, 정부가 참여하는 콘텐츠 생태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인데요. 콘텐츠 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우수한 콘텐츠 제작업체와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정부가 제작비를 지원하는 콘텐츠 생태계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3년간 민간이 함께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3D 산업에서는 고가의 3D 장비 시설 및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 중소기업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인데요. 정부는 콘텐츠와 미디어, 3D 육성 전략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14년까지 콘텐츠 사업에 6조 5천억을 투자해 약 3만 명, 미디어 산업에서 4조 7천억을 투자해 1만 명, 3D 산업에서 15조 원의 매출을 내면서 4만 명의 고용을 신규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또 북한 관련에 이어서요. 이번엔 또 안 좋은 얘기가 바로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하토야마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면서 총리까지 나서서 영유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태도 변화가 어제 처음 가시적으로 드러났잖아요. 네, 또 잊을만 하면 나오는 얘기인데요. 독도 문제에 대해 말을 아껴온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8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7일 오후 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다케시마, 즉 독도 문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일절 바꿀 생각이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하토야마 총리가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이후 독도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입장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하토야마 총리는 취임 이후 영토 문제나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 발언으로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내각에 지시를 해왔었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 밝히는 등 독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자 일본도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어떤 우익 세력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현지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유럽과 일제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요. 고용지표도 부진했었습니다만은 결국 장중에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는 의미 있게 1900선을 탈환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30포인트가량 올라서 1927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3월 소매 유통업체 동일 점포의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9% 급증했다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